어제부터 지금까지 깜짝 놀라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엄태웅 씨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 의연한 엄마, 그리고 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아직은 믿지 못하는, 설마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어제 성폭행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배우 엄태웅 씨가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엄태웅 씨 가족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용혁 교수님. 네. 엄태웅 씨가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해외에서 지금 가족과 함께 가족 여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또 측근에 의하면 지금 귀국을 해서 가족 함께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실을 기사를 보고서 접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 엄태웅 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에 관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어쨌든 그 바깥에 있으면 귀국을 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더군다나 그 엄정화 씨가 누나로서 엄태웅 씨에게 빨리 외국에 있으면 귀국을 해야 된다. 현재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백현주 기자님께서는 엄정화 씨, 엄태웅 씨 가족하고도 좀 어느 정도 안면이 좀 있으시니까 귀국을 앞당긴 게 누나 엄정화 씨 조언이 각별했다, 특별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또 일단은 가족여행이기 때문에 긴 일정은 아니었었는데요.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엄정화 씨가, 왜냐하면 아빠 같은 누나였기 때문에 또 연예계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나로서라기보다도 선배로서의 조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가족들은 지금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성폭행이 일단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예를 찾아가야 될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엄태웅 씨 측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도 하나 짚어볼 건데 가족들 근황이 좀 궁금해서 어제 한 매체에서 이 엄태웅 씨의 부인과 전화를 통화했는데 울먹이면서 가족들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면 그 취재하는 기자들의 마음을 저도 취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일단 본인 확인하고 소속사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아내에게 먼저 갔던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하고 아이가 출연했던 육아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내의 심경을 듣고 싶은 급한 마음에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윤혜진 씨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질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이제 기자들이 연락이 왔을 때도 울먹이면서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도 받았던 것을 보면 윤혜진 씨는 일단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예의를 다 갖추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고, 그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놀란 마음에 이제 울먹였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남편에 대해서 믿는 마음, 그것만큼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아까 어머니 얘기를 좀 전에 하셨잖아요. 일반적인 어머니들 같으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충격받아서 쓰러지거나 혹은 링거를 꽂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엄태웅 씨 어머니가?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러니까 엄태웅 씨가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금쪽 같은 아들인데 너무나도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눈살 찌푸리는 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효자인 아들인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쓰러지신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연한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함께 같이 보시면 제가 짚어볼 게, 엄태웅 씨가 과거에 무명 시절에 누나가 가장노를 해줘서 집안 생활비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됐다, 누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진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엄태웅 씨가 과거에 저 얘기를 했는데, 백 기자님,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가족, 특히 의연한 어머니라든지 아버지 같은 누나라든지가 엄태웅 씨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엄정화 씨 같은 경우도 합창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합창단 출신에서 최진실 씨가 길잡이가 돼준 거죠. 연예계로서 데뷔할 수 있게 해주면서 무명의 시간도 길었었고, 지금의 저희가 탑 가수 겸 탑 배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정화 씨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섹시한 이미지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역할의 제한을 받기도 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 시기를 다 극복을 하면서도 가족들한테 내색하지 않았고, 엄태웅 씨에게 누나가 셋이 있는데 사실 둘째 누나인 엄정화 씨는 아빠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시지만 항상 아빠의 부재를 엄정화 씨가 채워줬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엄정화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판단을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엄태웅 씨 가족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사건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이 엄태웅 씨의 성폭행 혐의, 현재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엄태웅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 뉴스특급 제작팀이 경찰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향후 수사 일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라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소속사 측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진욱 씨처럼 당당하게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진욱 씨가 처음 어떻게 했는지. 마치 영화 시사회에 나오는 주연 배우처럼 와서 썩소 쓱 웃으면서 무고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당당하게 그 수사에 임했고 물론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무혐의를 받고 오히려 고소했는 사람이 무고로 구속됐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됐는데 과연 이 엄태웅 씨도 그렇게 될지 문제인데 실제 지금 소속사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앞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겁니다. 먼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실제 부르기보다는 아마 분당경찰서 같은데 분당경찰서에서 수원에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가서 구치소에서 만나서 고소인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제3자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냐? 관건은 바로 1월 달에 있었던 그 마사지 업주, 그날 근무했던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제3자를 불러서 그 말의 진실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그 엄태웅 씨를 부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점을 앞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포트라인에 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이라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제 뭐 얘기를 하냐면 저 얘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데 나는 뭐 저쪽 마사지 저기를 간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는 뭐 딴 데 있었다든지 뭐 이런 알리바이 얘기 아니라 단순하게 안 했다라는 해명이 혹시 또 뭐 진짜 간 거 아니냐라는 많은 소문들을 더 낳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저 표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수동적인 표현인 것이죠. 성폭행은 안 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성관계는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 또 경찰의 성실 조사를 받겠다. 이제 이 얘기를 또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자기 결정권을 해하지 않고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약에 나는 그런 적에 간 적도 없다. 이건 완전히 무고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지금 표현하는 것은 상당 부분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편으로 봐서는 저 성남 분당과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지금 그 엄태웅 씨가 살고 있는 것은 광주 오포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고개만 하나 넘으면 또 지근거리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적어도 이 그 마사지 업소에 갔을 확률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수동적인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봤을 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그 마사지 업소가 이른바 건전한 스포츠 허가받은 그런 업소가 아니고 혹시 조금이라도 불법 업소라고 한다면 불법 업소에 왜 유부남이 거기까지 가서 마사지 받았느냐 이런 또 비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의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알겠습니다. 수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합니다. 엄태웅 씨가 이제 와서 진짜 뭐 돌아온다면 더 뾰족하게 입장을 밝힐 테니까 그때 얘기도 좀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엄태웅 씨를 고소한 여성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사기 혐의인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융업소 종업원들의 이른바 마이킹 사기라고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선불금을 받고 한마디로 일을 안 하고 도망갔는 그것을 이른바 마이킹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경기도부터 해서 충청도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의정부,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까지 이르기까지 7군데에서 융업소에서 한 600만 원씩 정도에서 합계 7건에 3,500만 원 정도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여러 군데에서 고소가 들어왔겠죠. 예. 그것들이 다 모여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었는데 이번 달 초에 1심에서 징역 8월형의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지금 있냐 하면은 결국 이와 같이 사기를 했는 사람이 고소를 했다? 과연 그 고소의 신빙성과 진실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그런 점이 있어 있기 보이네요. 때문에 예. 무고 혐의가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것은 성폭행에 관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경찰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보니까 최 변호사님 네.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이제 엄태웅 씨가 그렇죠. 소수장을 접수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뭐 엄태웅 씨와 뭐 여러 가지 뭐 합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뭔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일정 부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리 아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혹시나 이 여성과 엄태웅 씨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문자 메시지 내지 SNS 조사를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 한 그 지상파에서 여성이 남자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부는 말씀드렸듯이 통신과에 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맞는지는 그 하나로 특정이 가능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태웅 씨가 앞으로 좀 곤란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선불금 사기에 관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히 건전한 마사지만 했겠느냐 아니면 돈이 지금 상당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상태 이 시기에 약 8천만 원 정도의 그 부채를 쥐고 있어서 채무 독촉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예기치 않게 법정 구속이 됐다 그러면 내가 형을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든가 이것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지금 급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연예인 엄태웅 씨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고소를 하게 된 혹시 심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수사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합의를 물밑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은 어머니도 그렇게 일상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시는 전혀 몰랐다니까요,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글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지 않을까. 저 또한 약간 그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미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미 끝내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물론 그와 관련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오는 추후 보도를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다.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본인이 진짜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는 일단 믿는 건데 백효주 기자님. 근데 누리꾼들 네티즌 반응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에 보도가 나갔을 때 마사지 업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사실은 그 고소한 여성이 주장하기로도 여기는 성매매가 없는 스포츠 마사지 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곤할 때 타이 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저도 혼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마사지 업소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퇴폐적인 어떤 영업이 그렇죠. 같이 병행되는 그곳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아주 일순간에 퍼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니 아이까지 공개를 해놓고서 그럴 수 있어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단하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후속 보도들을 많이 좀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 씨 관련 후폭풍 얘기 이 시각 사사건건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소문들을 더 낳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저 표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수동적인 표현인 것이죠. 성폭행은 안 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성관계는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 또 경찰의 성실 조사를 받겠다. 이제 이 얘기를 또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자기 결정권을 해하지 않고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약에 나는 그런 적에 간 적도 없다. 이건 완전히 무고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지금 표현하는 것은 상당 부분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편으로 봐서는 저 성남 분당과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지금 그 엄태웅 씨가 살고 있는 것은 광주 오포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고개만 하나 넘으면 또 지근거리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적어도 이 그 마사지 업소에 갔을 확률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수동적인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봤을 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그 마사지 업소가 이른바 건전한 스포츠 허가받은 그런 업소가 아니고 혹시 조금이라도 불법 업소라고 한다면 불법 업소에 왜 유부남이 거기까지 가서 마사지 받았느냐 이런 또 비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의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알겠습니다. 수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엄태웅 씨가 이제 와서 진짜
뭐 돌아온다면 더 뾰족하게 입장을 밝힐 테니까 그때 얘기도 좀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엄태웅 씨를 고소한 여성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사기 혐의인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융업소 종업원들의 이른바 마이킹 사기라고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선불금을 받고 한마디로 일을 안 하고 도망갔는 그것을 이른바 마이킹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경기도부터 해서 충청도에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의정부,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까지 이르기까지 7군데에서 유흥업소에서 한 600만 원씩 정도에서 합계 7건에 3,500만 원 정도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여러 군데에서 고소가 들어왔겠죠. 네. 그것들이 다 모여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었는데 이번 달 초에 1심에서 징역 8월형의 실형을 받고 전까지만 해도 아내하고 아이가 출연했던 육아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내의 심경을 듣고 싶은 급한 마음에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윤혜진 씨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질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이제 기자들의 연락이 왔을 때도 울먹이면서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도 받았던 것을 보면 윤혜진 씨는 일단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예의를 다 갖추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고 그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놀란 마음에 이제 울먹였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남편에 대해서 믿는 마음, 그것만큼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아까 어머니 얘기를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일반적인 어머니들 같으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충격받아서 쓰러지거나 혹은 링거를 꽂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 엄태웅 씨 어머니가. 네,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러니까 엄태웅 씨가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금쪽 같은 예. 아들인데 너무나도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눈살 찌푸리는 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효자인 아들인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쓰러지신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연한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함께 같이 보시면 제가 짚어볼 게 엄태웅 씨가 과거에 무명 시절에 누나가 가장노를 해줘서 집안 생활비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됐다. 누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진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엄태웅 씨가 과거에 저 얘기를 했는데 백 기자님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가족, 특히 뭐 의연한 어머니라든지 아버지 같은 누나라든지가 엄태웅 씨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엄정화 씨 같은 경우도 합창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합창단 출신에서 최진실 씨가 길잡이가 돼준 거죠. 연예계로서 데뷔할 수 있게 해주면서 무명의 시간도 길었었고 지금야 저희가 탑 가수 겸 탑 배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정화 씨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섹시한 이미지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역할의 제한을 받기도 했었고 예. 그러나 그런 것들 시기를 다 극복을 하면서도 가족들한테 내색하지 않았고 엄태웅 씨에게 누나가 셋이 있는데 사실 둘째 누나인 엄정화 씨는 아빠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시지만 항상 아빠의 부재를 엄정화 씨가 채워줬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엄정화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판단을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엄태웅 씨 가족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사건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이 엄태웅 씨의 성폭행 혐의 현재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엄태웅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 뉴스특급 제작팀이 경찰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향후 수사 일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라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소속사 측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진욱 씨처럼 당당하게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진욱 씨가 처음 어떻게 했는지. 마치 영화 시사회에 나오는 주연 배우처럼 와서 썩소 쓱 웃으면서 무고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당당하게 그 수사에 임했고 물론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무혐의를 받고 오히려 고소했는 사람이 무고로 구속됐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됐는데 과연 이 엄태웅 씨도 그렇게 될지 문제인데 실제 지금 소속사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앞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겁니다. 먼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실제 부르기보다는 아마 분당경찰서 같은데 분당경찰서에서 수원에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가서 구치소에서 만나서 고소인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제3자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냐? 관건은 바로 1월 달에 있었던 그 마사지 업주, 그날 근무했던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제3자를 불러서 그 말에 진실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그 엄태웅 씨를 부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점을 앞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포트라인이 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이라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제 뭐 얘기를 하냐면 저 얘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데 나는 뭐 저쪽 마사지 저기를 간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는 뭐 딴 데 있었다든지 뭐 이런 알리바이 얘기 아니라 단순하게 안 했다라는 해명이 혹시 또 뭐 진짜 간 거 아니냐라. 어제부터 지금까지 깜짝 놀라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엄태웅 씨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 의연한 엄마 그리고 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아직은 믿지 못하는 설마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어제 성폭행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배우 엄태웅 씨가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엄태웅 씨 가족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용혁 교수님. 네. 엄태웅 씨가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해외에서 지금 가족과 함께 가족 여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또 측근에 의하면 지금 귀국을 해서 가족 함께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실을 기사를 보고서 접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 엄태웅 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에 관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어쨌든 그 바깥에 있으면 귀국을 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더군다나 그 엄정화 씨가 누나로서 엄태웅 씨에게 빨리 외국에 있으면 귀국을 해야 된다. 현재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뭐 백현주 기자님께서는 뭐 저 엄정화 씨, 저 엄태웅 씨 가족하고도 좀 어느 정도 안면이 좀 있으시니까 이 귀국을 앞당긴 게 누나 엄정화 씨 조언이 뭐 각별했다, 뭐 특별했다 이런 얘기했어요? 또 일단은 가족 여행이기 때문에 긴 일정은 아니었었는데요.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엄정화 씨가, 왜냐하면 아빠 같은 누나였기 때문에 또 연예계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나로서라기보다도 선배로서의 조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가족들은 지금 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성폭행이 일단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예를 찾아가야 될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일단 엄태웅 씨 측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도 하나 짚어볼 건데 네. 가족들 근황이 좀 궁금해서 네. 어제 한 매체에서 이 엄태웅 씨의 부인과 전화를 통화했는데 뭐 울먹이면서 가족들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면 그 취재하는 기자들의 마음을 저도 취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일단 본인 확인하고 소속사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아내에게 먼저 갔던 이유는 얼마 꼭 구속 수감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지금 있냐 하면은 결국 이와 같이 사기를 했는 사람이 고소를 했다? 과연 그 고소에 신빙성과 진실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그런 점이 있어 있기 보이네요. 때문에 예. 무고 혐의가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것은 성폭행에 관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경찰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보니까 최 변호사님 네.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이제 엄태웅 씨가 그렇죠. 소속장을 접수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뭐 엄태웅 씨와 뭐 여러 가지 뭐 합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뭔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일정 부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리 아마 경찰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혹시나 이 여성과 엄태웅 씨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문자 메시지 내지 SNS 조사를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 한 그 지상파에서 여성이 남자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부는 말씀드렸듯이 통신과에 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맞는지는 그 하나로 특정이 가능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태웅 씨가 앞으로 좀 곤란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선불금 사기에 관한 경력이 상당히 그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히 건전한 마사지만 했겠느냐, 아니면 돈이 지금 상당 부분 그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상태, 이 시기에 약 8천만 원 정도의 그 부채를 쥐고 있어서 채무 등쪽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야. 예. 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예기치 않게 법정 구속이 됐다. 그러면
내가 형을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든가 이것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연예인 엄태웅 씨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고소를 하게 된 혹시 그 심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 앞으로 수사 이후 어떤 결과가